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48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최종픽 공유 그리고 독식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1부와 2부 각 50분이나 넘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 EPL 그리고 라리가 14경기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어제 밤과 새벽에 제가 취합을 한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을 결합을 해서 최종 픽 그리고 독식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8회차 같은 경우에는 47회차가 아무래도 2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풀 베팅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풋볼 살롱 역시 이번 회차는 그래도 적중에 조금은 근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풀 베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한도 5만원 내에서 제가 주로 즐기는 편인데, 아무래도 48,000원짜리를 올인을 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항상 최종픽으로 공유드렸던 32,000원 선에서 최종픽을 공유를 드리고, 나머지 한도 18,000원 내에서는 저 역시 투트랙 접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프로토든 토토 그리고 승무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투트랙 접근을 추천을 드리는데, 한 가지 테마로 접근을 할 경우에 그 테마가 무너졌을 경우 다른 픽들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승무패든 프로토든 두 가지 테마를 잡고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48회차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2,000원으로 공유 들었던 것처럼 32,000원짜리 픽으로 구성을 했고, 어제 밤과 새벽에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이 상당히 많이 취합이 됐습니다. 해당 구단의 감독님들께서 경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시죠. 그 기자회견 내용이 가장 정확한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라고 할 수 있고, 풋볼살롱 역시 하나하나 주요 구단들의 기자회견을 다 찾아봤는데, 일단 1번 경기 뉴캐슬 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뉴캐슬의 공격수, 간판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럼 윌슨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죠. 칼럼 윌슨 선수가 A매치 기간 전에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이번 첼시전에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많은 기사가 나왔었는데, 어제 스티브 브루스 감독, 이 뉴캐슬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칼럼 윌슨 선수가 지금 훈련을 며칠간 소화를 했고 상당히 편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그 칼럼 윌슨 본인이 경기를 뛰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칼럼 윌슨 같은 경우에는 첼시전에 상당히 출전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습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언 프레이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이 조금은 심각해서 라이언 프레이저 선수는 출전이 불가능하고, 이 칼럼 윌슨, 뉴캐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 스트라이커 칼럼 윌슨 같은 경우에는 첼시전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뉴캐슬 대 첼시 경기가 원래 가로에다가 최대 무승부라고 써놨는데,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변까지 생각을 하시면 무승부까지 찍어볼 만한 경기가 1번 뉴캐슬 대 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초안픽에서 뉴캐슬의 단통패, 첼시의 단통 승리를 봤었는데, 저는 그래도 최종픽에서 뉴캐슬의 단통패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만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이변까지 무승부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한 것이 어제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보여드렸던 자료 말고 제가 어제 저녁 그리고 새벽에 취합한 결장자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브 브루스 감독에 따르면 폴 더밋 선수는 지금 아웃이 된 상황이고, 플레이메이커 알미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라과이 대표팀에서 상당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피로 누적에 의해서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존조 쉘비와 맨 리치 선수가 지금 훈련에 복귀를 했는데, 이 존조 쉘비 선수가 뉴캐슬에서 상당히 중앙 미드필더로서 플레이 메이킹도 되고 빌드업도 둘 다 가능한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쉘비 선수가 훈련에 복귀한 점은 뉴캐슬이 상당히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쉘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이 조금은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발 출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럼 윌슨 이 에버튼을 꺾었을 때도 이 칼럼 윌슨 선수가 두 골이나 넣었었는데 이 칼럼 윌슨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뉴캐슬의 어떤 이변을 조금은 바라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지 언론에서도 제가 상당히 패턴적인 측면은 고려를 하지 않고 축구 내적인 어떤 전술이랄지 선수들의 성향, 부상 및 결장, 축구 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토토 승무패 그리고 프로토를 구매함에 있어서 이런 패턴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의외로 이런 패턴적인 부분이 맞을 때가 있죠.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올 시즌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 연속 똑같은 결과가 없었다고 조명을 하는 현지 언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은 바로 뉴캐슬이 올 시즌 2연승이나 혹은 2연무 그리고 2연패가 없었다는 점인데 현재 승패무, 승패무, 승패를 거두고 있어서 패턴적으로는 그 다음은 무승부일 확률이 높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패턴적인 분석은 조금은 지양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런 패턴적인 측면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승패무, 승패무 그리고 승패 중이기 때문에 다음은 패턴적으로 무승부를 잡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 첼시가 4연승을 거뒀었는데 그 4연승을 거두기 전에는 1승 5무로 무승부가 5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무승부를 상당히 많이 거두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뉴캐슬이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데 뉴캐슬이 원래는 그래도 무승부를 곧잘 캐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브루스 감독 체제에서 수비 라인을 뒤로 끌어내리고 일단은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롱볼을 추구하는 어떤 한 골차 두 골차 신승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꽤 많이 잡는 편인데 올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없다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 무승부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더욱이 첼시가 지금 A매치 기간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A매치를 혹사를 당하고 왔죠. 마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3경기를 소화를 했고 하베르츠 플레이메이커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양성 이후에 훈련에 복귀는 했지만 지금 제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스타팅 출전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하킴 지에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비행 거리가 길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체력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티아고 실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테랑 수비수인데 브라질 대표팀을 차출이 됐었죠.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체력적인 문제로 동행조차 안 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티아고 실바와 골키퍼 맨디 골키퍼의 조합이 있을 때 첼시가 무실점 경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실바 선수가 중앙 수비에서 빠지게 된다면 첼시의 어떤 클린시트 행진이 조금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뉴캐슬을 믿는 것보다는 첼시 쪽을 믿는 게 조금은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뉴캐슬의 단통패 초안픽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변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체력적인 문제와 칼럼 윌슨이 복귀한다는 점 그리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 승패무 그리고 승패무 차례라는 점 올 시즌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충분히 캘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최대 무승부까지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레반테 대 엘체의 경기입니다. 초안픽에서 제가 베이스는 무승부를 깔고 간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최종픽에서는 승무 투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좌우 윙백인 피델 선수와 호산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체의 그 왼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이 피델 선수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엘체가 피델이 빠졌을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 호산 선수를 조금은 의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레반테 역시 지금 주장인 호세 모랄레스 선수가 그래도 4골이나 넣으면서 결정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주전의 2선 자원인 바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유력하고
오른쪽 풀백인 미라몬, 그리고 2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 로저 마티까지 지금 코로나19 양성 이후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레반테 역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팀이 지금 공격의 핵심 그리고 주요 전력들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레반테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평균 한 골조차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엘체 역시 지금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골을 넣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핵심적인 선수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빈공이 나올 것 같고 헛신 공방 속에서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기는 하나 레반테가 제가 상당히 해외 배당은 별로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 배당을 잠깐 살펴보니까 레반테 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당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도 레반테가 엘체보다는 라리가에서 잔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레반테가 최근에 그래도 3연속 무승부를 잡으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초반보다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엘체가 에이스인 피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레반테의 에이스 호세 모랄레스 선수의 어쨌든 선제골이든 한 골차 신승 그리고 두 골차 2대1 신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레반테의 승까지 최종픽에서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픽에서 무승부를 베이스를 잡았던 거를 승리까지 곁들여서 승무 투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텀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속사포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목에 조금은 무리가 있어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텀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번 경기는 빌라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둔 것이 바로 최종픽에서 제가 생각해낸 인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브라이튼의 최대 승리까지 이변으로 꼽을 수 있는 경기가 이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라이튼의 지금 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루이스 덩크 선수가 퇴장 징계 이후에 3경기 만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브라이튼의 상당히 수비 전력이 강화가 예상이 되고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공격진의 코놀리 선수와 솔리마치 선수가 무리 없이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코놀리 선수와 솔리마치 선수가 빌라전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트로사르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선 자원인 트로사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메디컬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그레이엄 포터 브라이튼 감독이 인터뷰를 어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선 공격 자원 불투명했던 3명 중에 2명이 출전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루이스 덩크라는 정신적 지주이자 중앙 수비의 핵인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이 강화될 것 같고 또한 지난 경기에서 번리를 상대로 브라이튼이 19개의 슈팅을 때려서 0대 0으로 비겼는데 조금은 운이 없었던 경기입니다. 번리의 골키퍼인 닉 포프 선수가 워낙에 선방을 잘하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 닉 포프 선수의 선방쇼 때문에 19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0대 0으로 비겼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항상 브라이튼이 경기는 잘하고 결과는 얻지 못하는 그런 실속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브라이튼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들조차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느끼고 있지만 선수단 그리고 감독 본인 역시 우리의 경기력이 상당히 마음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고 그러한 경기력이 이제는 경기력이 결과로 이어질 타이밍이라고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이튼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브라이튼의 지금 데니 웰백 선수죠. 와포드에서 이적을 한 원래는 아스날 출신이었던 우리에게도 익숙한 웰백 선수가 브라이튼에 들어왔는데 이 브라이튼이 웰백을 영입하면서 웰백 선수가 골은 없지만 그래도 번리전 움직임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번리전에서 브라이튼이 웰백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비록 웰백 선수가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움직임과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 웰백 선수가 골은 넣지 못하더라도 브라이튼의 어떤 최전방에 들어올 경우에는 최전방의 닐 무페 선수와 이선의 어떤 다부진 선수들 코널리
그리고 트로사르 등 그러한 선수들이 어떤 구조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웰백 선수의 어떤 존재감만으로도, 이 베테랑 선수의 존재감만으로도 브라이튼이 공격진의 어떤 구조적인 밸런스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브라이튼이 지금 특히 아스톤 빌라 같이 이렇게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브라이튼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하죠. 브라이튼이 지금 패배한 경기를 보면 첼시전에서 1대3 패, 맨유전에서는 상당히 경기를 잘해놓고 2대3으로 패배를 했고, 에버튼에도 2대4 패, 토트넘에도 1대2 패, 상당히 맞불을 놓는 팀들한테 브라이튼이 물러서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한 골차, 두 골차 석패를 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 역시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주려고 했을 때 아스톤 빌라가 내려앉는 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창대창 강대강으로 맞붙는 양상이 나올 것 같은데, 옛날 패턴대로라면 브라이튼이 또 아스톤 빌라에게 한 골차, 두 골차 석패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빌라의 단통승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덩크 선수랄지 그런 빠졌던 주요 자원들이 돌아오고 베테랑 공격수 데니 웰백의 합류로 인해서 브라이튼이 구조적인 안정감을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브라이튼의 어떤 최상의 경기력이 나오고 고점이 터진다면 아스톤 빌라가 상당히 브라이튼에 비해서는 A매치를 치르고 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에이스 그릴리시부터 미드필더의 더글라스 루이즈, 그리고 이집트 대표팀을 갔다 온 트레제게까지, 그리고 주전 골키퍼인 마르티네스 선수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소집이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브라이튼보다는 A매치를 소화하고 왔다는 점을 들었을 때 체력적으로 조금은 브라이튼보다는 열세에 처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는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상당히 많이 잡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최대 무승부를 바라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승부 쪽이 아니라 브라이튼의 어떤 고점이 터진다면 충분히 브라이튼이 승리까지도 한 골차 신승, 양 팀이 난타전을 벌이는 그러한 양상 속에서 한 골차 신승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브라이튼의 무승부 혹은 제 말씀처럼 최대 브라이튼의 승리까지 노려보는 어떤 이변픽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초안픽 그대로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리버풀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이고, 초안픽에서 승패 투포를 잡았었는데 최종픽 역시 승패 투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초안픽 현미경 분석에서 리버풀은 홈 깡패, 홈에서 지지 않고 레스터는 원정에서 지지 않는 원정 깡패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팀의 성향상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스터가 지금 올 시즌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고, 구조상 리버풀의 뒷공간이 열리면서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 등 하비 반스 같은 빠른 자원이 리버풀의 뒷공간을 침투를 해서 레스터가 만약에 선제골을 넣었을 경우에는 리버풀의 특성상 안필드에서 무승부로 만족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이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많지만 공격진만큼은 디오고 조타, 사디오 마네가 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은 살아있다는 점에서 레스터에게 역전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구조적으로 무승부는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취합한 결장자 자료로는 지금 주장인 조던 핸더슨과 오른쪽 핵심 풀백인 알렉산더 아놀드가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파비뉴 선수, 이 미드필더인 파비뉴 선수가 중앙 수비로도 활약을 할 수 있죠. 이 파비뉴 선수는 지금 훈련을 소화를 했고 출전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 역시 훈련은 소화를 했지만 티아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출전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살라 선수, 에이스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대표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에 자신의 형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조금은 그 결혼식장에서 빵댕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목격이 돼서 조금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이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이 나왔었고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코로나19 검사 이후에 또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살라 선수는 레스터 시티전에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버풀 쪽에 지금 전력 누수가 있어서 저는 레스터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레스터 시티 역시 지금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 히카루도 페레이라, 풀백인 페레이라, 그리고 주축 센터백인 소윤주 선수가 훈련에는 들어왔는데 출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버풀전에는 출전이 불가능할 것 같고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도 지금 출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이 포푸나 선수, 이 젊은 수비수인데 이 레스터 시티의 젊은 수비수 이 포푸나 선수가 세비야로 따지면은 쥘 쿤데 선수죠. 젊은 수비수인 쥘 쿤데 선수의 어떤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포푸나 선수가 상당히 수비에서 잘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이 선수가 훈련을 소화했는데 이 선수도 지금 복귀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카스티뉴 선수까지도 지금 복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로저스 감독의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보이는 게 레스터 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 팀 모두 공격진의 화력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양팀 모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하기 때문에 양팀의 강대강 대결 구도 속에서 두 팀의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4번 경기 리버풀 대 레스터는 초안픽과 그대로 승패 투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풀럼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초안픽에서 에버튼의 승리를 봤었고 최종픽에서도 에버튼의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1승 3패 평균 실점을 2골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보다도 수비력이 안 좋고 최다 득점자인 미트로비치가 2골에 그치고 있는데 이 미트로비치 역시 유로 2020 세르비아 대표팀에서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인 승부차기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버튼은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히샬리송 선수가 퇴장 징계 이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가 없었던 이 세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을 정도로 공격 2선에서 히샬리송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팀인데 이 히샬리송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고 우루과이전에서 맨유의 에딘손 카바니 선수죠. 그 에딘손 카바니 선수의 어떤 거친 태클을 당했었다고 해서 지금 풀럼전에 나설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제가 안첼로티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히샬리송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상은 없었고 카바니에게 태클을 당했지만 부상은 다행히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히샬리송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칼버트 루인 선수, 히샬리송 선수가 없었을 때 칼버트 루인이 최전방에서 고립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히샬리송 선수가 2선에 포진을 하면서 어떤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면 지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 제이미 바디와 함께 선두권을 이루고 있는 이 칼버트 루인의 화력이 충분히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3연패의 늪에서 무난하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초원픽과 마찬가지로 에버튼의 승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는 맨유 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가 최대 무승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맨유가 전반 극초반에 실점이 많은데 제가 찾은 데이터에 의하면 맨유가 전반 극초반에 실점 전반 0분부터 10분에 무려 14골을 실점했는데 14골 중에 4골을 전반 초반에 실점을 했는데 제 이미지로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이 전반 극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첼시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을 때도 전반 4분 그리고 25분, 28분에 3골을 몰아쳤을 정도로 초반에는 그 어떤 팀이 와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칼럼 로빈슨 지금 웨스브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 로빈슨 선수가 원래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했는데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칼럼 로빈슨과 마테우스 페레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첼시 출신의 이바노비치 이 선수들이 코로나19 이슈 이후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웨스트 브로미치의 어떤 특유의 빠른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최대 무승부까지도 바라보려고 했지만 우선 폴더에 여유가 없다는 점과 맨유의 승리 사이드를 그래도 보고 싶은 이유는
지금 공격 쪽에서는 웨스브로가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해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 선수들 말고도 지금 1군 스쿼드 중에서 상당수의 선수들이 지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슬라벤 빌리치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감독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어떤 신상 정보 공개가 조금은 그래도 예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지금 정확히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공격진이 말고 공격진이 아니라면 수비와 미드필더진에서 1군 선수들 상당수가 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기 때문에 공격진은 살아있어도 수비와 미드필더진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웨스브로입니다. 따라서 지금 맨유가 홈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개막 이후에 홈 경기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 맨유가 홈 경기 4경기 에서 승리가 없고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지금 193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이 두 차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맨유가 이번에도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5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지금 40년 만에 개막 이후 홈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맨유가 5경기 동안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역사상 2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코로나19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수비나 미드필더진 쪽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이 웨스브로를 상대로 그래도 맨유가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포르투갈 A매치를 치르고 왔지만 지난 에버튼전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더욱이 지금 레시포드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는데 이 레시포드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A매치 기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만든 레시포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따라서 화력 자체는 맨유가 상당히 살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반더비크 이런 주축 미드필더들이 A매치를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프레드, 마티치, 마타 이러한 선수들은 지금 A매치에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린다면 전반전에 안정적인 전반 극초반 웨스브로가 전반 극초반에 강하고 맨유 역시 전반 극초반에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티치, 마타 등 이런 베테랑 선수들을 내세우면서 전반 초반만 안정적으로 넘어간다면 이 레시포드 선수랄지 아니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랄지 이러한 화려한 공격진을 앞세워서 맨유가 그래도 5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4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 경기 첫 승을 무난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메가이어와 린델로프 이 주전 수비수들은 추후에 출전 여부가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메가이어와 린델로프가 지금 A매치 기간에 경미한 부상을 당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메가이어와 린델로프 대신에 어떤 띠앙 제브랄지 이러한 선수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웨스브로 정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웨스브로가 전반 극초반에 강한 모습 그리고 주축 공격진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변을 조금은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종 픽에서는 맨유의 단통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는 토트넘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초안픽에서 제가 무승부와 패 투포를 잡았는데 승리 쪽 토트넘의 승리 사이드로 무승부를 틀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19 검사를 2차례 받았는데 2차례 음성이 떴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 듀오가 살아난다면 충분히 맨시티의 뒷공간을 탈탈 털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무리뉴 감독 과 뭔가 조금 라이벌적인 관계가 있는데 펩 가르디올라 감독만 만나면 무리뉴 감독이 조금은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자신의 경기 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감독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따라서 토트넘을 상대로 자신들의 축구를 한다면 맨시티가 충분히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점유율 축구를 구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아왔던 패턴인 손흥민의 어떤 뒷공간 침투 그리고 베르바인과 가레스 베일 같은 빠른 선수들이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면서 승리하는 패턴까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무승부를 잡았던 거를 승리 쪽으로 틀어보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의 기자회견에 따르면은 베르바인 선수가 지난 2월이었죠. 지난 2월에 토트넘 데뷔전에서 맨시티를 상대했는데 그때 데뷔골을 다름 아닌 맨시티에게 넣었습니다. 베르바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미한 부상으로 네덜란드 대표팀에 합류를 했다가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빠꾸를 먹었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너 집에 가서 조금 쉬어라. 그래가지고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몸을 만들었고 좋은 기억이 있는 맨시티전에 옵션으로 출격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손흥민과 베르바인 그리고 가레스 베일, 해리 케인이 건재한 토트넘이 충분히 맨시티를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지 언론 보도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토트넘이 맨시티보다 지금 순위가 상당히 높죠. 토트넘이 맨시티보다 순위가 높은 상황에서 맨시티를 만났을 때 패배를 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상위권에 있었을 때 맨시티를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는 점도 토트넘의 어떤 승리 사이드를 조금은 바라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되고 제가 직전에 맨체스터 시티 홈페이지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기자회견을 좀 봤는데 나단 아케 선수, 이 수비수인 아케 선수와 미드필더 베테랑 미드필더 페르난지뉴 선수는 출전이 불가능한데 공격수 세르히오 아구에로 선수와 스털링 선수는 지금 훈련 사진을 보니까 아주 밝은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게로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아게로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굉장히 창 대 창의 대결이고 두 팀의 역대 전적, 최근 역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6경기를 봤을 때 무승부는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구조적인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팀의 강대강 대결 속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7번 경기는 초안픽에서 무패를 잡았던 것을 승패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 세비야 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제가 초안픽에서 세비야의 사이드를 받고 8번 최종 픽에서도 세비야 쪽을 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주목한 선수는 바로 부상에서 복귀한 이 수소 선수죠. 암소가 아니라 수소. 이 수소 선수가 AC 밀란 시절에 그래도 재기발랄하고 번뜩이는 어떤 측면 자원으로서 조금은 이름을 날렸었는데 세비야로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초반에는 부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만약에 이 수소 선수가 측면 자원으로 들어온다면 조금은 투박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오캄포스 선수도 덩달아 측면 말고 최전방 쪽에서 어떤 골 결정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안정감이 생길 것이라고 조금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벤치 자원으로는 루크 더용과 엔네시리 선수, 이 엔네시리 선수가 최근 A매치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어주면서 세비야의 어떤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엔네시리 선수가 지난 오사수나전에서는 선발로 나왔었는데 선발로 나오면 조금은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 어떤 초중반에 쪼커로 나왔을 때 조금은 위력이 살지 않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수소 선수가 들어온다면 오캄포스 선수와 함께 초반에 공격을 주도하고 만약에 결과가 없을 경우에 이 엔네실이나 장신 공격수 루크더용을 쪼커로 투입을 하면서 세비야의 어떤 한 골차 혹은 두 골차 신승 패턴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셀타비고가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무승부를 잡고 있는데 지금 5경기에서 무려 4무를 캐고 있는데 이 4무가 중하위권 팀들 간의 경기였다는 구독자분의 피드백이 있었고 저 역시도 그 점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고 더욱이 제가 초안픽에서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셀타비고가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A매치 기간에 남미 출신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이 쿠데트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지금 기존 감독 체제에서는 5백 5-3-2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이 아무래도 남미 스타일의 감독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도나 어떤 전망에 따르면은 4-2-3-1, 5-3-2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인 4-2-3-1로 어떤 체제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급작스러운 수비지향적인 축구를 하던 팀이 급작스럽게 4-2-3-1 남미 스타일의 4-2-3-1의 전술이 융합이 됐을 때 이 조직력이 과연 확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감이 드는 것이 세비야 대 셀타비고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비야가 지금 그래도 꾸역승으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더욱이 이 수소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공격 시너지 효과가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세비야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돌아온 라키티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방을 터트려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에 조금은 감독 교체 이후에 감독 교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인 것이, 감독 교체가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팀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체제 변화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날의 검이라고 봤을 때 세비야가 특유의 한 골차 두 골차 신승 패턴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FC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 승무패로 아예 지워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픽에서는 승무 AT 사이드를 조금은 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메시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월드컵 남미 예선을 치르고 풀타임을 두 경기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메시 선수의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크고, 지금 메시 선수보다도 라리가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안수파티 선수가 지금 시즌이 아웃된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전 미드필더인 이 베테랑 부스케츠 선수마저 지금 스페인 대표팀에서 부상을 안고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와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게 FC 바르셀로나입니다. 또한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1.33골이라는 바르셀로나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라리가 23경기 무패, 지금 무패를 달리고 있는 유일한 팀이고, 더욱이 홈구장에서 극강의 모습,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무려 12골을 넣고 단 1실점, 원정에서도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17골을 넣었는데 실점은 단 2골밖에 없다는 점에서 AT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로날드 쿠만 감독 체제에서 라리가에서 지금 상당히 헤매고 있고, 메시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혹사를 당하고 왔다는 점, 안수파티, 부스케츠 같은 주요, 그리고 움티티 선수까지 주요 핵심 자원들의 이탈한 바르셀로나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승무 투포를 잡으려고 합니다. 다만 무승부를 본 이유는 아틀레티코 역시 상당수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고, 더욱이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와 토레이라, 특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수아레즈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친정팀과의 맞대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아레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마드리드 역시 골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9번은 승무, 투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에이바르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헤타페 사이드를 봤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은, 제가 헤타페가 어떤 느낌이냐면 리즈 유나이티드처럼 상당히 전방 압박을 거세게 하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헤타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타페의 사이드를 초안픽에서 봤던 이유는 아무래도 A매치 기간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체력을 세이브한 헤타페 선수들이 자신들의 많이 뛰는 축구를 발휘하면서 지금 올 시즌 홈에서 개판을 쓰고 있는 에이바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헤타페의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 상당수가 남미 예선을 치르고 왔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출신 선수들이 베스트 11에 지금 예상 베스트 11에 우루과이 쪽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 모두 A매치를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의 비행 거리 뿐만 아니라 A매치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이 헤타페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압박 축구, 많이 뛰는 축구를 에이바르를 상대로 구사하기에는 조금은 제동이 걸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헤타페가 원정에서 너무나 처참한 경기력, 원정 2무 1패, 경기당 0.67골이라는 저조한 득점력과 실점도 1.67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고 홈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긴 하나, 헤타페 역시 지금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점을 들어봤을 때 헤타페의 선수들이 에이바르보다 상당히 체력적인 누수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헤타페가 추구하는 많이 뛰는 축구를 에이바르전에서 구사하기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저는 헤타페의 사이드를 봤던 것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틀어보려고 합니다. 에이바르 역시 공격력은 상당히 빈곤하지만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헤타페가 위험지역, 아무래도 압박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위험지역에서 많은 파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험지역에서 헤타페가 파울을 하게 된다면 에이바르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 에이바르가 승리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10번 경기는 상당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셔서 픽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1번 경기는 셰필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초안픽에서 웨햄 사이드를 받고 웨스트햄 사이드를 본 것이 아무래도 웨스트햄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인데 이 2무가 토트넘과 맨시티를 상대로 거뒀던 무승부이고,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5백 공격 시에는 3백으로 바뀌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지금 투표율을 봤을 때 셰필드 쪽으로 조금은 그래도 많은 투표율이 의외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웨스트햄이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다 보니까 셰필드처럼 수비를 조금은 단단하게 하는 팀을 상대로 지공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반영된 투표율이 아닐까 싶은데,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봤지만 셰필드 역시 공격을 하는 팀이고, 어쨌든 셰필드가 공격을 했을 때 웨스트햄이 끊어내고, 원래 역습 중에서 가장 위험한 역습이 수비 후의 역습이 아니라 역습의 재역습이라고 하죠. 상대팀이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을 차단하고 그 역습 상황에서 상대팀이 역습을 가했을 때 그 역습을 차단하면서 역습의 재역습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역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스트햄이 그 역습의 재역습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보웬, 수책, 포르날스 그리고 안토니오 선수 최전방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던 이 안토니오 선수까지 지금 모예스 감독에 따르면은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진 않다고는 하는데, 안토니오 선수까지 만약에 출전이 가능하다면 벤치에는 2부 리그에서 맹활약했던 브렌트포트 출신 벤라마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습의 재역습 상황에서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앞세워서 웨스트햄이 지금 골 결정력이 부족한 셰필드를 상대로 한 골차, 두 골차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도 문제, 14골 실점한 이 수비도 문제지만 지금 4골밖에 넣지 못한 공격력이 문제입니다. 최다 득점자인 맥 골드릭이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존 플렉 그리고 이간, 그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고, 오코넬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셰필드가 지금 공수에서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러한 셰필드가 분위기가 좋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거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웨스트햄 승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는 카디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이고, 조합픽에서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봤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표율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카디스가 그래도 돌풍의 팀이고 지금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소시에다드가 1등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한번 미끄러질 타이밍이다 해서 카디스 쪽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12번 경기도 조금은 이변을 염두에 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올 시즌 이 카디스가 4승을 거뒀는데 모두 그 4승이 원정에서 나온 승리입니다. 따라서 홈에서는 지금 1승도 없고 홈에서는 지금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그에 반해서 원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3승을 거두고 있고 더욱이 지금 간판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합류를 해서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소시에다드에는 지금 축구 도사로 불리는 다비드 실바라는 베테랑 플레이메이커까지 있기 때문에 포르투, 오야르사발, 다비드 실바가 포진한 이 화려한 공격진을 보유한 소시에다드가 지금 홈 경기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승격팀 카디스를 상대로 그래도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카디스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호세 마리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최전방 공격수 로자노도 아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측면 자원인 산체스도 지금 불투명하고 네그레두 선수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네그레두 선수 역시 온전한 몸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카디스가 전력 누수가 조금은 예고가 되고 소시에다드 역시 지금 수비 쪽에 노르망 선수랄지 고로사벨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지만 양팀이 전력 누수가 있었을 때 그래도 체급 면에서 앞서는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제가 에이바르 헤타페만큼 조금 머리가 아팠던 경기인데 초안픽에서는 승패 투포를 갔는데 최종픽에서는 리즈 사이드로 과감하게 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는 이유는 아스날에 제가 파악한 악재만 하더라도 지금 7, 8가지가 넘습니다. 우선 중앙 미드필더죠.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엘네니 선수와 토마스 파티 선수가 각각 코로나19 양성 그리고 넓적다리 부상으로 리즈 유나이티드전에 결장을 합니다. 또한 윌리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매치 기간에 영국이 지금 봉쇄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두바이 쪽으로 여행을 떠나서 지금 욕을 엄청나게 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다비드 루이스 선수와 세바요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련 중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세바요스 선수가 거친 태클을 했고 그 뽀글뽀글 머리죠. 뽀글이 머리인 다비드 루이스 선수가 그 거친 태클에 열이 받아서 세바요스 선수의 코를 가격을 해서 세바요스가 코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세바요스 본인은 페이크 뉴스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상당히 현지에서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기사를 터뜨릴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지금 상당히 구단 안팎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스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엘네니와 토마스 파티가 없는 중원인데 그렇게 되면 그라니트 자카가 들어올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라니트 자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매치에서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왔습니다. 스위스 대표팀에서 혹사를 당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코피까지 흘렸던 세바이오스와 자카 조합이 구성하는 이 중원이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더욱이 아스날의 공격수이자 주장인 오바메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봉 대표팀이죠. 가봉맨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봉맨은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A매치를 치르러 갔다가 그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억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슈도 있고 또한 지금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왼쪽 측면의 부카요 사카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혹사를 당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부카요 사카마저 지금 A매치 피로 누적으로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아르테타 감독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력 누수도 심하고 분위기도 안 좋은 게 아스날입니다. 반대로 리즈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오늘 오전에 리즈 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 비엘사 감독이 또 상당히 무서우신 영감님인데 이 영감님께서
막줄에 보시면 켈빈 필립스가 돌아왔고 로드리고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이 켈빈 필립스 선수가 상당히 리즈 유나이티드의 중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성용 선수 같은 그런 대각선 롱패스도 상당히 좋고 기성용 선수보다도 어떤 왕성한 활동량과 스피드까지 보유한 게 이 켈빈 필립스인데, 이 켈빈 필립스가 지금 주요 분석 사이트에서는 부상으로 아웃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찾은 자료에 따르면 이 켈빈 필립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중원이 토마스 파티, 엘네니가 빠진 중원이 붕괴된 아스날이 켈빈 필립스가 돌아온 리즈 유나이티드가 중원에서부터 상당한 타이트한 압박을 가하면서 압도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가 선수비 후 역습, 그러니까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을 치는 팀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헤타페 느낌처럼 리즈 유나이티드도 상당히 압박을 세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역습을 치는 팀, 레이스터 시티한테 4대1 패, 울브스한테 1대0 패, 팰리스한테 4대1로 패하는 등 이렇게 역습을 치는 팀한테 약한데, 빌라한테 3대0 승, 맨시티한테 1대1 무, 리버풀에게 4대3 패, 이렇게 맞불을 놓는 팀, 빌드업을 하면서 맞불을 놓는 팀들한테는 압박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압박이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도 아스날이 선수비 후역습이 아니라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중원이 붕괴된 아스날이 어줍지 않게 빌드업을 하다가 리즈 유나이티드의 빡센 압박에 의해서 지금 켈빈 필립스까지 돌아온, 그리고 로드리고까지 공격진에 돌아온 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압박에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13번 경기는 승패 투포를 잡았던 것을 과감하게 단통 승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 혹은 무패 투포를 예상을 했었는데, 발렌시아 사이드 쪽으로 조금은 틀어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라베스가 지금 홈 경기에서 경기당 0.4골로 너무나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전방 투톱인 빅앤 스몰 조합 호셀루와 그리고 루카스 페레스가 한 골씩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홈에서는 그래도 저력을 보여주는 알라베스이긴 하지만 저조한 득점력이 발목이 잡힐 거라고 보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전 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4대1 승리를 거뒀던 것이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호세 가야 선수가 지금 스페인 대표팀에서 많은 어시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풀백인 호세 가야 선수가 충분히 알라베스 전에서도 플레이 메이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강인 선수 역시 알라베스 같은 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스루패스 한 방이랄지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같은 재기발랄한 선수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최전방에 막시 고메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100%는 아니라고 보는데 막시 고메즈 선수가 3골이나 넣고 있고, 더욱이 제가 오늘 찾은 데이터에 의하면 이 막시 고메즈 선수가 원정에서 2골이나 넣었습니다. 올 시즌 3골을 넣고 있는데 원정에서 2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유독 원정만 가면은 강한 선수들이 있죠.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패트릭 벤포드 선수가 원정만 가면 펄펄 날아다니는데, 유독 원정만 가면 날아다니는 선수가 있는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막시 고메즈 선수가 3골 중 2골을 원정에서 넣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막시 고메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호세 가야랄지, 그리고 패스, 예리한 패스가 있는 이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이 알라베스를 상대로 골망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알라베스가 그래도 홈에서는 0.8골로 굉장히 수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폴더에 여유가 있었다면 무승부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32,000원에서 끊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저는 단통 패를 가려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무승부는 하나 받쳐준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알라베스가 최근 2승 2무 1패 2연무로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홈에서는 득점력은 약하지만 실점은 단 평균 한 골도 안 할 정도로 수비가 좋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발렌시아가 전통적으로
홈에서는 강한데 원정에서는 조금은 이상한 경기력을 보여주죠. 올 시즌 역시 원정에서는 1승 3패로 조금은 저조한 모습인데 그래도 원정에서의 패배를 봤을 때는 다 한 골차 석패였습니다. 1대2 한 골차로 아쉽게 졌고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올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 경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만약에 발렌시아의 경기력이 살아난다면 저는 발렌시아가 충분히 승리까지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알라베스 특유의 끈끈한 홈 수비력이 나온다면 발렌시아가 전형적인 발렌시아의 패턴인 원정에서 고전하는 경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 0대0 무승부나 1대1 무승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비록 알라베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지만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무승부 정도를 받쳐주시면 안정적인 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승부패 48회차 14경기 독식 분석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가 쁘게 달려왔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현미경 분석도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47회차 1등 금액이 2월이 된 만큼 포폴살롱 구독자분들이 제가 제시했던 이 픽은 그냥 참고용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 통계와 자료를 보고 그 자료는 똑같지만 그 팩트는 똑같지만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따라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픽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인사이트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은 여러분들의 구독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주목을 하셔서 해당 픽은 참고만 하시고 나만의 픽,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구성하신 픽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추가를 하셔서 야무지고 다부진 픽을 만드시는데 활용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번 48회차 1등 금액이 2월된 48회차에서 우리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충분히 높은 등수의 적중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부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승부패 48회차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